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 공제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이외의 이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한 30% 정도의 기본 확정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또 사업자분들에게 유익하고 재미나고 획기적인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사업자를 위한 채널 사업실험소의 남도희PD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보네요. 그럼요. 또 자주 봐야죠. 또 이렇게 사업실험실 시작을 했는데 또 공장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없어요. 공장 하시는 분들이 뭘 생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요가 많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디에서 거래처를 따와야 되지? 힘들다, 찾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도 또 주변에 공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또 공장을 하게 됐는지, 또 공장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거 할까요? 빠밤. 자, 공장 사업자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네. 빠밤. 현타 온다고 지금. 공장 어려워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렵거든요. 공장은 제조업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이 어려운 여건 하에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애국자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제 주변에 공장 하시는 분들이 한 3-4분 정도 계시는데, 얘기를 하자면 세종시에 보면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합격될 확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제조업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어떤 걸 하시냐면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요소수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채워주고 공사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그 요소수를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분은 저희 아버지 세대이신데, 그분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대표님 밑에서 아주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그 대표님이 나 이제 중국 가서 사업할래. 저렴한 금액에 그냥 줄 테니까 네가 다 인수해가. 지금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해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간단한 뭐 포장 같은 거 해가지고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조를 인정을 못 받아요. 국내에서 내가 OEM을 국내 업체에 주면은 그거는 제조로 인정을 받죠. 그럼 제조로 인정을 받고 안 받고에서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 공제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이외의 이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한 30% 정도의 기본 확정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조업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은 유통이 되잖아요. 유통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조립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중국 업체에서 생산한 걸 갖고 오는 것이냐, 중국의 내 사업자에서 생산한 걸 갖고 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상에 보면은 업종 업체 분명히 제조업으로 돼 있는데,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매출 자체가 상품 매출로만 돼 있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세제 혜택에서의 차이가 20%, 10%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제 주변에 그 아까 전에 요소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근데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육가공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장하고 햄 슬라이스 치는 분도 있고, 플라스틱 사출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미 좀 회사를 크게 하고 있는 곳들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좀 영세한 하층에 하층 그 생산하시는 분들이 뭐 그분들의 대부분의 거의 100%의 매출이 영업으로. 비즈니스의 왕도는 없어요. 사업은 다 영업이니까. 그러니까 뭐 영업사원을 두고 영업을 하신 대표도 계시지만, 대표가 굵직하게 직접 몸으로 뛰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운 좋은 분들은 부모님의 힘을 많이 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주로 이제 사업자분들을 만나 보면은 특히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큰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이랬던 분들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생산의 전 과정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사업자를 더 많이 내시더라고요. 확실히 실무 경험이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보니까 실무 경험이 있던 아이템으로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 맞아요. 근데 이 실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회사에서 경험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알던 것이기 때문에 겁도 좀 덜 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고민들을 좀 들어보면은 아 나는 이거 영업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좀 모르겠다. 뭐 어디 뭐 입찰을 해봐라, 혁신 방어처 같은 데 플랫폼 같은 데 등록을 해봐라라고 해도 네. 그 인터넷 세대, 온라인 세대에 대해 가지고 정말 좀 취약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못해서 직원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걸 좀 해라, 지시를 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혁신 바우처 플랫폼에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제조업체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힘들죠. 중국이나 뭐 동남아 쪽에 저가 공세도 견뎌내야 되고 일자리를 회피하는 젊은 층을 채용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채용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더는 줄어들고 있고 사실 이래저래 굉장히 여러 가지를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지원 사업도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예, 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도 내 것화 시켜야 될 것이고 맞아요. 예, 결국은 정보 싸움인데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소소하게 정부 지원 사업들 먼저 관심을 갖고 노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전기랑 수도 이게 절세가 만약에 됐는데 이런 공장들은 뭐 한번 보니까 뭐 600~70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전기세가. 뭐 며칠 전에 네. 전기 관련돼서 절감해주는 그런 전기 절감 컨설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니까 어떤 회사가 1년에 전기료를 1,800억을 쓰고 있더라고요. 억이요? 예. 근데 대기업들도 뭔가 절감을 하고 원가를 줄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관심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중소기업들은 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줄여야 된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 전기는 제조 원가에 항상 포함이 되거든요. 전력비라는 항목으로 온당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대표님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세이브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로 추가 채용을 하는데 또 추가 채용을 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용지원과 관련되는 기준 중에 절대적인 게 하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 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컨디션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추가 인원을 채용했을 때 그 연령대별로 지원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 사업 내용이 신성장 동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우리 신성장 동력이? 대표님이 청년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인적 요건에서 그런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네. 국가에서 기관에서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받는 벤처 인증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좀 놓고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벤처 인증 혜택을 또 받으면은 우대 혜택이 A4로 5장 정도가 돼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부 혜택, 특허 같은 거 출원할 때도 우선 심사.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예, 각종 정책 자금을 놓고 할 때도 보증료에 대한 혜택이 또 있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이런 거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받는 것까지 좋은데 이 자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까? 주문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줘. 더 일을 좀 물어올 방식이 없나? 마케팅에 대한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정말 기발한 제품들도 많고 결국은 마케팅이 비용이잖아요, 그죠? 비용을 이제 많이 드리는 마케팅이 있고 비용을 적게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주변에 공장 하시는 대표님들 많잖아요. 청년인 분들보다 약간 시니어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5, 60대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있으시고요. 젊은 대표님들도 간혹 만나 뵙게 되거든요. 제조업체 대표님들하고 소통은 많이 하죠. 자주 만나게 되고 최근에 아주 젊은 대표님을 만났어요. 예. 더 젊은 것 같은데? 저보다요?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진짜 너무해. 나는 아부를 몰라.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크진 않는데 네네. 지금 사이클 관련되는 그 액세서리하고 라이더북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거를 온라인 쪽 역시 많이 예, 하시고 오프라인 쪽으로는 매장을 늘리고 계시더라고요. 와우. 예,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죠? 한 대표님은 네. 저쪽 충남 아산 쪽에 계시는 대표님이신데 거기는 이제 그 즉석밥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네. 사업성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미팅을 한번 좀 했는데 네. 아이디어도 신선하시고 네.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네. 마케팅을 실무까지 다 코칭해주는 전문가하고 손을 잡으셨어요.
전문가는 프리랜서였나요? 아니면 또 뭐 기업이었나요? 그분은 이제 마케팅하고 브랜드를 전력화해주는 사업을 하시는 컨설턴트세요. 그분과 대표님은 이렇게 좀 견줘봤을 때 내가 더 좀 낫다 뭐 이런 것들. 그분이 훨씬 낫다. 오, 그거만. 그거만. 나머지는 나도 잘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저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사업 실험실에 저희가 또 그런 다음번에 것도 그분도 한번 모셔보는 거로. 너무 좋죠. 이게 많으셔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이제 방송 켜놓으면 되겠네요. 네. 기가 딸립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분하고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네. 마케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해서 네.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전략도 하나 좀 세웠냐면은 경북 산불 있었죠. 이번에 너무 크게 나섰죠. 그런 쪽에 또 기부도 좀 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게 또 하나의 언론에 제공이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꼭 큰 돈을 써야지만 마케팅이 아니더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내 사업, 내 아이템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부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광고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가장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합몰, 오픈몰, 폐쇄몰 이런 곳에 내 제품을 갖다가 많이 올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인스타나 뭐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매출 확대를 좀 하시는 분들 계시고. 맞아요. 대나무 행주 아세요?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는 뭐예요? 대나무 행주 모세요? 대나무가 행주가 돼요? 국내에서 만드는 행주인데 인스타그램에 몇 천만 된 거예요. 다 솔드아웃. SNS의 그 파급력이 진짜 대단하구나는 좀 그때 느꼈거든요. 대나무 행주 사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진짜로. 요즘 너무 또 인기쟁이셔가지고 바빠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말 끊어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재밌네. 또 이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어떤 대표님은 개발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소시지. 소세지 개발을요? 소세지 쪽에 아주 굉장히 자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 알죠, 전. 부추전 뭐 이런 거. 부추전 이런 거. 이거를 갖다가 즉석 유리화 시키신 분도 계세요. 그거 어떻게 그러지? 왜냐면 이게 좀 이렇게 전 아시다시피 좀 얇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맛있잖아요. 부추전은 어떻게 되냐면 담갔다가 그 위에다가 고명을 올려놓고 그 국자로 살짝 해가지고 살짝만 뿌려가지고 아삭아삭하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전을 원래 예전에 잔치집 그러면은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사람 코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질 못해요. 모르시는구나. 초등학교 나왔죠? 네, 모르실 거예요. 국민학교는 나와야지. 저희는 이제 보통 치킨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부치는 집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우리는 튀김닭이 더 좋지. 와, 튀김닭이라고 불렀나요 옛날에? 옛날에 튀김닭. 옛날에 튀김닭이라고 불렀어요? 튀김닭. 튀김닭이라 불렀어요 옛날에? 저도. 하여튼 뭐 옛날 추억 얘기 한번 했습니다. 네네. 어디까지 했죠? 사장님은 뭐냐면 이거예요. 언제 어느 때고 손쉽게 전을 그냥 먹고 싶을 때 뻘에서 부쳐 먹는 거예요. 이미 반죽돼 있는 거를 케이싱을 잘해서 냉동식품화 시키셨어요. 근데 다만 뭐가 이제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은 반죽을 소세지 모양으로 만드는 이제 그 케이싱 자체가 굉장한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런 걸 갖고 케이푸드 선두주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겠다. 이런 멋진 포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판매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만약에 연결시켜 준다면 어떻게 좀 이렇게 마진을 좀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를 같이 협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관심 있는 아이템이 있거나 하시면은 여러 대표님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판매에 특화되신 대표님도 계시고요. 이게 만약에 7월 7일 이전에 업로드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라이브 보시는 분들 이 얘기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에서 28청춘 사업소에서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을 합니다. 작년 이제 네트워킹 파티 때는 석봉토스 대표님 오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명함도 좀 교환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 고양시에 있는 그 다른 대표님들이 많이 와서 명함도 나누고 네트워킹 파티를 하는데 대표 오세요. 예, 초대해 주세요. 예, 제가 초대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팔청춘 너무 취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이팔청춘 사업소 1등으로 들어온 기업이에요, 저희. 아, 수석이에요? 여기 수석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이런 모임들이 진짜 정말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그 공장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통 공장을 하는지 여러 가지 또 사례들도 알아봤고, 그리고 또 온라인적으로 마케팅이 좀 힘들어가지고 수요가 좀 없다, 주문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의 또 지원을 좀 해야지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도 함께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영상이 좀 유익하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